일상의 법률 정보를 낱낱이 공유한다. 법스타그램. 안녕하세요.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다. 사건을 꿰뚫어보는 광록의 변호사. 궁금한 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걸어다니는 법전 여보람 변호사. 마음으로 공감하는 소통의 아이콘 고아라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좀 정장을 벗고 나름 바캉스 룩을 입어봤어요. 사실 요즘 정장 입는 직업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맞아요. 아무래도 저희는 법정을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늘 칼 정장이라고 해서 자켓까지 다 입고 이제 그런 차림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옷을 좀 가볍게 입은 것만으로도 좀 마음이 좀 들뜨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지금 뭐 요즘 휴가 시즌인데 실제로 이제 여보람 변호사는 어제 그저께 이태리에서 귀국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름 휴가를 조금 일찍 다녀왔습니다. 이태리 다녀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로마가 너무 예뻐가지고 거리가 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변호사라는 직업이 여름 휴가 가기가 좋지가 않아요. 그죠? 왜냐면 이제 법정 휴정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뭐 일반인들이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판사님들이 휴가를 가시는 법정 휴정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이게 7월 말 8월 초 약 2주간에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들은 이 2주 중에 한 주 정도를 선택을 해가지고 휴가를 떠나야만 해서 굉장히 비용이 비쌉니다. 맞아요. 7월 말 8월 초 제일 극성수기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팀장님과 대표님의 도움으로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보고 계시죠? 그래도 올해는 예년보다는 좀 덜 덥고 비도 덜 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최근에 복날 때만 되면 어김없이 무더위가 기승하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더웠죠, 그때는. 혹시 좋아하는 보양식 같은 거 있으세요? 복날에는 원래 보양식 먹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 맞아요. 전 체질에 사실 닭이 안 맞다고는 하는데 닭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복날만 되면 어김없이 뭐 치킨부터 시작해서 닭백숙 이것도 복날만 먹는 건가? 복날만 먹는 거 아닌데? 맨날 먹던데. 맞아요. 닭은 저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 같은데요. 혹시 다른 변호사님들은 챙겨 드시는 보양식 있으신가요? 저는 그 여자한테 되게 좋다 그래가지고 염소고기 먹고요. 아, 진짜 좋대요. 신랑이 장어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이제 장어도 같이 먹으러 다니고 해요. 근데 예전에는 보면은 복날 되면은 막 그 선배 남자 변호사님들이 야 개고기 먹으러 가자 개고기 이랬는데 요새는 개고기 먹으러 가자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으시고 개고기 식당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개고기라는 간판 자체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기껏해야 뭐 보신탕, 보양탕 이 정도만 봤지 개고기라는 간판 자체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며칠 전에 제가 재판을 다녀왔는데 그 중앙지구 앞에는 그 개고기 파는 골목 유명한 데가 있잖아요. 올해에도 또 개고기 찬반 때문에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네, 맞아요. 항상 매해마다 동물보호단체 카라 뭐 이런 데서 많이 와가지고 집회 뭐 이런 시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것도 되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게 그분들이 뭐 골목에서 시위를 하시는 거는 뭐 그들의 집회의 자유 이런 것들 때문에 좋은데 사실 들어가시는 식당에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야만인이다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시고 이런 문제되는 행위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골목에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혹시나 조금 벗어나서 문 앞을 지키거나 이렇게 영업에 방해가 된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도 성립될 여지가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이런 이제 개고기 식용 찬반 문제가 사실 참 저희가 요즘 들어서 이제 동물 애호가 분들이 워낙 많아지시다 보니까 조금 이제 사회적으로 더 문제가 됐나 싶긴 한데 이런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그 예전부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88 올림픽 때부터 이제 개고기 이런 간판들이 대로변에 있는 게 보기 그렇다라고 해서 서울시 고시로 이제 대로변에 있던 모든 개고기집이 다 골목 안으로 이전해라 뭐 이런 고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개고기라는 간판 자체가 많이 사라진 이유가 그때 당시 서울시 고시에서 개고기라는 이름 자체가 좀 너무 적나라하고 혐오스럽다고 해가지고 보신탕이라는 이름을 많이 바꾸게 했다는데 그래서인지 올 초죠. 이때쯤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서울시에 존재하는 뭐 개고기집, 보신탕집 이런 간판을 달고 있는 집이 100곳 미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줄긴 줄었네요, 진짜. 근데 이렇게 줄어드는 건 식당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 전국적으로 개 시장이라고 하면 좀 용어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런 이제 개를 식용으로 이제 취급하면서 판매하는 시장이 3개가 있어요.
있었잖아요. 성남에 있었고 부산에 있었고 대구에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성남이랑 부산은 이미 이제 없어졌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이 시장이 대구에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대구 시장님께서 이 대구에 있는 시장도 좀 시장님께서 시장 없애라고 했다니까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이 대구 시장님께서 이 대구 개시장도 점차적으로 좀 폐쇄하는 게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 항상 개고기 식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면 궁금했던 게 이게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요. 고 변호사님 강아지 키우시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사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를 키우긴 했었는데, 그래서인지 저는 사실 개고기를 먹진 않아요. 물론 저희 부모님께서는 네, 드시는데 너무 TMI인가요? 네. 왕왕. 그런데 이제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고기를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많이 먹긴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문화로서 존중이 돼야 되기 때문에 먹지 않는 사람한테 굳이 강요하지 않는다면 이거를 굳이 피하거나 기피해야 되고 막아야 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예전 일이긴 한데 프랑스 한 여배우가 개고기를 먹는 한국인들 야만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가지고서는 이제 많은 국민들이 충격도 받았고 그리고 문화적 상대성을 무시한 발언이다라는 걸로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저희 그래서 그때 막 논술 같은 거 보면은 맞아요. 단순 나왔어요. 문제로 문화적 예. 상대성 뭐 이런 거 이 맞아요. 프랑스 여배우 발언이 어떤지 뭐 생각을 뭐 기술해 보시오 이런 거 단골 문제였어요. 그죠? 진짜 문화적 상대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언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어릴 적에 그 프랑스 여배우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를 뉴스를 보고 개고기는 우리나라만 먹는구나 그랬거든요. 맞아. 근데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진짜로 실질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개고기를 많이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니래요. 오히려 중국에서 한 해면 한 2천만 마리 이상의 개고기를 식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단 이건 우리나라 문제만도 아니고요. 심지어 뭐 중국에서는 개고기 라면도 있다고 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먹으면 지금 전 인류의 5분의 1 이상이 먹는 맞아요. 사실 음식인 거잖아요, 이게. 예. 우리나라만 식용을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특히 유럽의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식용을 한대요. 대신에 이제 유통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반면에 아시아 국가 중에 대만, 근데 중국에서 파생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어쨌든 중국과 좀 유사한 면이 많은 대만 같은 경우에는 개와 고양이를 식용을 금지하는 법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식용을 위해서 개나 고양이를 이렇게 도살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최대한 900만 원 정도 벌금까지도 물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그러면 한번 법 규정 한번 찾아볼까요? 개고기 식용에 대한 법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개고기가 식품인가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축산법상은 개고기가 가축이거든요. 근데 축산물위생관리법상은 관리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해 보면은 개고기를 식용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합법이죠. 위법의 문제는 아닌데 이게 식품이 아니다 보니까 유통이나 관리에 있어가지고서는 뭔가 법적인 제조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고기를 식용 문제를 떠나서 식용을 하더라도 이런 유통이나 관리에 대해서도 뭔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또 이런 뭐 시각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곽 변호사님이 되게 예리하게 잘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축산물위생관리법상의 그 개 같은 경우는 개 같은 경우가 좀 그런가요? 개 같은 네. 경우. 네, 개 사육과 관련돼서는 이제 아무런 위생관리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뭐 소나 돼지 같은 경우에는 분뇨 처리 시설이나 아니면 사육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딱 규정이 있는데 개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 같은 경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개와 같은 경우는 개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관리법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 사육 시설이 굉장히 위생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를 사육하시는 분들도 혹시 모를 문제를 대비를 해서 항생제를 많이 투입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 들어봤어요. 이렇게 개를 위생적인 환경에서 키우지 못하다 보니까 항생제를 굉장히 많이 먹인대요. 그러면 그걸 먹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좋은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봐서 어떤 국회의원은 지금 개고기 도축 유통을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국회의원분들도 시각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떤 국회의원분께서는 이런 법률을 뭐 이제 제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017년에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개고기 식용을 금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런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한 적도 있거든요. 작년에는 그리고 또 그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이 엄청나게 올랐었죠. 개고기 식용을 금지해달라고요. 근데 동물 애호가 분들이 그 개 식용을 반대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도살 과정이 너무 잔인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 보면 개를 이렇게 끈으로 목을 매단 다음에 때려서 죽이는 그렇게 죽인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해야지 뭐, 그러니까 풍문에 의하면 이게 사실은 아닌데 풍문에 의하면 이렇게 몽둥이로 때려야 그 육질이 더 부드럽다라는 말 때문에 옛날에는 그러와 같은 방법으로 도축을 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중학교 때 친구한테 들은 얘긴데 이제 제 친구 아버지께서 이제 그냥 동네에 돌아다니는 강아지를 이제 복날에 잡아 드시겠다고 이제 데리고 오셔서 이제 몇 달을 키우셨나 봐요. 근데 그리고 나서 복날에 친구분들이랑 같이 이제 강아지를 드신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아무튼 잡아먹겠다고 이제 산으로 가셨는데 친구분들이랑 같이 이제 이제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고 막 강아지를 방식으로. 이제 야구 방망이로 막 이제 때렸대요. 막 피투성이가 되고 살이 뜯기고 그랬는데 친구도 아마 멋모르고 쫓아갔었나 봐요. 근데 이제 막 때리는 과정에서 이제 강아지가 막 이제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제 발버둥을 치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줄이 풀렸다 그러더라고요. 저런. 그러니까 놀래서 엄청 도망갔겠죠. 근데 그 와중에도 몇 달 안 키운 친구 아버지가 누구야? 라고 부르니까 막 이렇게 꼬련대면서 또 막 뛰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강아지한테 사실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이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나 이제 동물 애호가들이 왜 이 개고기 식용을 금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지도 좀 이해가 되긴 돼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도축을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이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잔인한 방법을 통해서 그 동물을 도축하는 거를 막고자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제8조 1항에서는 잔인한 방법으로 도축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뭐 몽둥이 찜질을 한다든지 목을 매단다든지 이와 같은 잔인한 방법을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련 판례를 좀 찾아봤는데요.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경우에는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반면에 전기 충격기로 이렇게 죽이는 경우에는 잔인한 방법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따로 처벌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이 개고기 식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이 강아지 같은 경우는 반려견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려동물이라는 인식들이 좀 강해서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 식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어쨌든 식용견과 반려견은 좀 엄격히 뭔가 구분이 해서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키우는 강아지가 진짜 식용견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키우는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거를 지금 반려견과 식용견이 꼭 분리돼야 된다고 사실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진돗개를 마당에서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어렸을 때 왜 미미 인형, 바비 인형 이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언니랑 저 이제 형제가 둘이니까 미미 인형을 워낙 많이 가지고 놀다 보니까 저희한테 제일 예뻤던 게 미미 인형이어서 저희 집에 키우는 모든 강아지 이름이 미미였는데 모든 개가 예, 모든 강아지가 미미였습니다. 예, 근데 우리 미미가 어느 날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또 아빠가 엄청 좋아하세요, 강아지를. 그래서 미미를 찾으러 막 다니다가 아빠가 그 개 도축장에서 미미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충격이 엄청 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맞아요. 생각하면 예전에 왜 시골 마을들 같은 데 가면 개 산다고 개장수들 이렇게 틀어몰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동네에 강아지들이 다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소문만은 아니었나 봐요. 맞아요. 강아지를 키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반려견이,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반려견이기 때문에 가족과 같은 존재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뭐 이런 개장수 분들이나 이런 식용견으로 사용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이 반려견을 뭐 사실 납치를 하셔가지고 식용견을 사용하다 보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최근에 도입된 동물 등록 의무제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제도에 따르면은 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유기한 사람한테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개고기에 대해서는 사실 식용 찬반에 대한 논란이 많긴 하지만 저는 이 개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면 이제 이 식용에 대한 논란을 떠나서 아까 저희가 좀 말씀드린 대로 관리나 이런 위생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실히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반려견들이 절대 식용견으로 바뀌는 일은 없도록 이런 인식 개선 그리고 제도 마련이 시급히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핫스타그램이었습니다. 이번 코너는 법률 방송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여러분의 법률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연을 저희가 한번 재구성해봤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이제 직장에 취직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는 새내기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아침에 일어나 출근을 하는 게 지옥 같아요. 그 이유는 바로 같은 팀 부장님 때문입니다. 맨 처음에는 그저 친절인 줄만 알았어요. 우리 오늘 다 같이 회식 어때? 좋아요, 부장님. 그렇게 첫 회식을 갖게 되었고 분위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고 자리를 조금씩 이동하면서 술을 마셨는데 부장님이 제 옆자리로 오셨어요.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우리 민정 씨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나? 26이에요. 남자친구는 있고? 네, 있어요. 2년 정도 사귀었고요. 그래. 그럼 키스도 하고 할 거 다 있겠네. 네? 아니, 부장님 술 많이 취하셨어요?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아니야, 나 멀쩡한데? 술이나 한 잔 따라봐. 기분이 너무 나빴지만 술이 취하셔서 그러셨겠거니 하고 크게 문제 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술을 받으면서 한 손으로 제 허벅지에 손을 딱 올리시는 거예요. 순간 이게 직장 내 성희롱인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막내인 제가 분위기를 망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민정 씨, 어젠 잘 들어갔어? 네, 부장님도 잘 들어가셨죠? 그럼. 근데 민정 씨 금요일에 스케줄 어떻게 돼? 금요일에 나랑 한 잔 할까? 네, 아니, 저는 좀... 입사 축하해 주려고 그러지. 보니까 업무 생활도 어려워 보이고 뭐 그날 만나는 게 어때?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어제 일을 기억 못하시기는커녕 대놓고 들이대더라고요. 아니, 저 부장님, 저 사실 업무 파악할 것도 많고요. 둘이 한잔하는 거 다른 분들 보기에 좀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뭘 어쩐데? 왜 혼자 설레발이야? 내가 우스워? 주변에 있던 모든 동료들에게 다 들릴 정도로 오히려 큰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마치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말이에요. 정말이지 꿈에 그리던 회사에 취직해 좋은 것도 잠시. 요즘엔 회사 나가기도 무섭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 왜 매주 이러한 역할인가요? 근데- 변태 상사. 근데 이거는 음. 좀 같은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너무 어리고 예쁜 우리 여자 사연분께서 보내주신 건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매번 사연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근데 너무 주변에서 사실 이건 많이 볼 수 있는 사연이라서 근데 그죠? 이건 좀 너무 대놓고 성희롱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헷갈리지 않지 않아요? 네, 맞아요. 음. 근데 이제 사연자분께서는 입사하신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것 같은데 같은 여자된 입장으로서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건 성희롱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여지긴 하는데 사실 직장 내 성희롱 중에 헷갈리는 그런 말들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커피는 여자가 타야 맛있지. 이게 하는 사람도 성희롱인지 모르고 듣는 사람도 성희롱인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가해자도 피해자도 그런 말이 성희롱인지 자체의 인식 자체가 굉장히 낮은데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교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아랫사람을 자신의 딸, 아들을 대하듯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윗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반발을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10인 이상의 사업주들한테는 반드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천하도록 의무를 내리고 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1년에 한 번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물게 하는 규정도 있고요. 저는 아까 사연에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만약에 주변 분들도 같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같은 직장 동료들이 이거는 이제
사실 하늘 같은 부장님이잖아요. 이 새내기 음. 입장에서는 그러면 말씀드리기 어렵거든요. 그럼 맞아요. 직장에서 뭐 대리님 정도가 대주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옆에서 한마디라도 거들어 주시면 그걸 도와주시면 맞아요. 아유 부장님 뭐 지금 말씀은 조금 뭐 그냥 애교스럽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문제 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이제 맞아. 해주시면 네. 새내기 입장에서 너무너무 좋죠. 너무 고맙고 분위기도 또 넘어갈 수도 있고 근데 막상 이게 딱 이렇게 성희롱이다라고 문제가 되면은 회사 내에서 이제 거쳐야 되는 절차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직장 내에서 만약에 회사 내규에 이런 규정들이 있다면은 사업주들은 만약에 이런 성희롱과 관련된 신고를 받으면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돼요. 만약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런 신고를 한 사람한테 불이익한 조치를 내렸다. 그렇다면 이건 형사처벌의 대상까지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사업주께서 이 성희롱이 발생한 거의 사태에 대해서 뭔가 덮으시려고만 한다거나 또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하신다면은 불이익을 가했을 때는 형사처벌까지 사업주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을 하시고 유념을 하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사연으로 돌아오면 다시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어떻게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 회사 내규가 있다면 회사 내규를 통해서 그 상사, 그 담당하시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저희 팀장님이시죠. 이런 상사분들께 정식으로 이제 컴플레인을 제기하셔서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요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성희롱 같은 경우는 성추행이랑 좀 달라서 이게 형사처벌이 대상이 되긴 좀 어려워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니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시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그 위자료라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소액만 인정이 되다 보니까 정신적인 위자는 다 받긴 힘들 것 같긴 해요. 저는 이런 문제 닥치셨을 때 조금 겁내하시지 마시고 이제 적극적으로 좀 그 기간이 요새는 다 이렇게 잘 절차가 마련이 돼 있거든요. 사규에 다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담당하시는 분께 이제 좀 여기에 대해서 털어 놓으시면은 직접 부딪히는 일 없도록 그 가해자분과 직접 부딪히는 일 없도록 그 중간에 그 관리자께서 뭐 사과를 요구를 하시면은 사과를 받으실 수 있고 뭐 타 부서로 좀 옮겨달라고 요청을 드리면 그런 조치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요새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런 것도 좀 생겼잖아요. 네, 맞아요. 최근에 그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의하면은 혹시나 뭐 내가 신고를 했을 때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을까. 사연자께서 아마 이런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것들도 다 예방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너무 끙끙 앓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이제 절차를 고민을 해보시고 또 가까운 직장 상사분들한테 고민을 털어놓으셔서 해결점을 찾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여보람 변호사님께서 지금 뭐 민사상 손해배상의 방법이나 또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종합하셔서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법은 사후적인 조치인 거잖아요.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인식 개선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일 것 같습니다. 개고기 관련 이야기부터 여러분의 사연까지 살펴본 법스타그램. 오늘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법률방송 인스타그램이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법률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그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의 법률 정보를 낱낱이 공유한다. 법스타그램! 지금까지 법무법인 사나의 광노규 여보람 고아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